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지오텍 클럽 관련돼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앞전에는 계속 이제 샤프트 관련돼서 브랜드별로 소개를 쭉 해드렸었고, 뭐 클럽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신규 출시되는 상품들 쭉 관련돼서 리뷰를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 아마 이런 특정한 회사의 제품을 소개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간간히 이렇게 클럽 회사들, 뭐 지오텍이라든지 뭐 F1이 됐던 뭐 어디가 됐던 이렇게 특별하게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클럽들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조금 시즌이다 보니까 뭐 일들이 계속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영상을 계속 못 올려드려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신경 써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오텍이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 피팅 브랜드 중에 하나인 브랜드 회사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뭐 박람회 같은 데 가시면 이 회사의 부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지오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처음에 출시된 것부터 지금까지 하면 뭐 꽤 오랫동안 한 30년 가까이를 클럽 제조, 뭐 소재 개발하는 거에 많이 치중을 했던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뭐 일본에 직접 방문을 하셨거나 뭐 세계적인 골프쇼를 가보셨거나 혹은 국내에서 크게 있는 골프쇼를 가셨으면 이 브랜드를 아마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지오텍 이 클럽에 관련돼서는 조금 앞으로 저희가 이 클럽 말고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모델 말고도 꽤 많은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들도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이 모델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오텍 같은 경우에는 뭐 지오텍 퀘롯이라고 하는 모델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모델이었고, 이 퀘롯 시리즈들이 세팅되어 있는 클럽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주 가볍고 부드러운 형태의 클럽 세팅이 되어 있던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지오텍 클럽이 여기는 너무 가벼워 혹은 여기는 너무 부드러워 라는 편견을 가지고 클럽을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클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짚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오텍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출발부터 클럽의 소재, 부품 개발을 원초적으로 시작했던 회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클럽 피팅 파츠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을 만드는 이 제조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예민한 세팅을 하는 회사로도 유명한 회사로 볼 수 있어요. 이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클럽들은 전문적으로 양산형 모델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어떤 제조사의 클럽 샤프트나 혹은 이 회사에서 나오는 클럽 샤프트를 가지고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헤드와 샤프트가 결합된 형태로 맞춤형 형태의 클럽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오텍 클럽이 이전에 퀘롯 시리즈밖에 몰랐던 분들한테는 아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델이 조금 새롭게 느껴질 거고, 아마 지오텍 클럽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델은 기존의 지오텍에서 개발했던 모델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제작이 된 거를 조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GT9이라고 하는 신모델이에요. 신모델인데 이 헤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오텍의 GT9이라고 하는 이번에 신형 모델입니다. 요게 아래쪽 모습이고, 페이스, 그 다음에 크라운, 그리고 여기에는 슬리브가 달려있죠. 이 지오텍 클럽이 지금 이 GT9이 출시가 돼서 가장 큰 포커스는 뭐냐면 슬리브 타입의 클럽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이 슬리브 타입의 클럽을 출시를 하면서 앵글 값이라든지 토우 값, 로프트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고, 기존의 저중량으로 인식됐던 부분도 스윙 밸런스나 체크업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장점이 생겼죠. 클럽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라이 로프트를 조정할 수 있는, 슬리브로 라이 로프트를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도표를 주는데, 이 데이터만을 갖고도 충분히 본인이 샤프트를 이용해서 헤드로프트나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클럽을 사면 들어있어요. 혹은 이제 홈페이지에 가도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GT9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공인룰 적합 모델, 그 다음에 비공인 모델. 지금 요 왼손에 쥐고 있는 요 모델이 룰 적합 모델이고, 제가 지금 오른손에 보여드리는 이 모델이
비공인 모델이에요. 고반발 모델이고 일반적인 모델로 볼 수 있죠. 사실은 화면으로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섞으면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 뭐 채용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시니어 분들도 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시니어 클럽 하면 뭐 색깔이 뭐 대부분 골드 컬러에 조금 이제 뭐 브라운 컬러나 골드 컬러를 채용하게 되고 누가 봐도 나 고반발입니다 라고 생긴 클럽들을 보통 이제 시니어들이 사용해서 나는 좀 그게 꺼려져서 고반발 클럽을 써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반발 클럽을 꺼렸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이 GT9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이랑 고반발 비공인 모델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의 니즈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택의 고려를 할 때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델이 출시가 된 건 기존의 지오텍에서 이제 이 슬리브 타입을 개발해서 만들게 되면서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헤드 중량이 197g에서 198g 플러스 마이너스 2g 편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5.5인치의 기준 중량으로 세팅을 한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스윙웨이트 편차폭이 조정폭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좁게 설정이 될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립을 저중량으로 혹은 고중량으로 세팅하지 않아도 48g에서 50g짜리 기본 그립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헤드 밸런스가 일정하게 딱딱딱딱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세팅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작업 요소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을 갖고 있는 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소재는 기본적으로 티타늄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앞쪽 면, 페이스면의 모양은 딥페이스와 샬로우 페이스 중간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죠. 이 중간의 형태를 유지하는 건 뭐 샬로우 타입을 선호하시던 분이든 딥 타입을 선호하는 분이든 두 분들 다 모두 선택을 했을 때 크게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티타늄 합금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소재가 함량이 높았던 페이스보다는 티타늄 페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발 기소에서 조금 더 유리한 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비거리를 내는 데는 조금 더 효과적인 소재의 세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팟 범위는 아마 이전의 지오텍 클럽들보다는 전반적으로 10에서 12% 정도가 향상이 됐어요. 보통 우리가 스팟 범위라고 하는 게 이 헤드 페이스의 정중앙면을 기준으로 원형을 그리게 되는데 이 원형면의 면적이 조금 더 넓게 조금 여기서 벗어나는 미스를 했어도 페이스가 응축했다 펴질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스 보정률 혹은 전달감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손실률은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타입의 헤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페이스 면은 다 똑같아요. 클럽을 보면 페이스 자체는 다 똑같이 생겼지만 안쪽의 공간, 클럽 헤드 안쪽의 공간에서 공이 부딪힐 수 있는 면적, 공이 부딪혔다가 튀어나갈 수 있는 내적 공간의 면적 확보가 중요한 건데 이 내적 공간의 면적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형태의 페이스 타입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술적인 이름이라서 좀 어려워서 바텀 콘스케이프라고 하는 건데 이 바텀 콘스케이프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 헤드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이 빵 부딪혔을 때 헤드는 응축을 하게 되고 뒤틀리게 되는데 이 응축하고 뒤틀리는 과정에서 밀어내는 전달의 힘이 완전하게 수평 형태가 되지 않고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볼은 직진성 확보에서는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하부면의 지지대를 꽉 물어내게 만들어서 공이 부딪혔을 때 응축했다 펴지는 게 힘을 받았다가 튀어나가는 쪽에 수평으로 일어나게끔 안쪽 면의 밑에 부분을 완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기술을 얘네들은 바텀 콘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쉽게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하부 면적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를 주는 건 크라운의 두께예요. 이 부분, 요즘에 이제 뭐 스릭슨이나 뭐 에픽이나 뭐 이런 모델들, 뭐 테일러메이드도 마찬가지고 카본 크라운을 사용하는 모델들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클럽은 카본 크라운 소재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 카본 크라운 소재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중량의 변화예요. 중량, 크라운 쪽, 즉 상부의 중량을 낮춰주기 위한 효과, 그리고 강성의 확보가 1차적인 목적으로 카본 크라운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지오텍은 카본 크라운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카본 크라운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크라운의 두께면을 얇게 만들어줘서 이 크라운이 얇아지는 것만큼 아래쪽에 무게 보강을 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위쪽에서 하단부 쪽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특별하게 무게를 증량하지 않고도 위쪽의 무게를 줄여서 아래쪽으로 보강하는 형태의 클럽 헤드가 제조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라운 두께가 얇아지고 아래쪽 무게를 이동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새로운 클럽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중심 설계, 뭐 MOI에서 가장 유리한 설계가 됐다, 저중심 설계가 됐다가 하는 부분의 포인트의 핵심은 이 부분인 거죠. 크라운의 중심의 중량이 줄어들면서 아래쪽 보강 중량으로 내려가니까 무게중심점이 아래쪽으로 이동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게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부 보강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스테빌라이저라는 표현을 제가 할 거긴 한데 이 클럽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지지대 역할, 뭐 하부 보강, 지지대 역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클럽은 전반적으로 다 아래쪽 중심에 하부 보강을 하고 있고 페이스 응축을 똑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초점이 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제가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은 짧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고요. 무게추를 이용하면 얘의 무게추를 이용하면 구질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위쪽 아래쪽 두 군데의 무게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무게추, 이 클럽을 구매할 때 보면 무게추를 별도로 구매할 수도 있고 기본 구성의 무게추가 들어가 있는 거를 위아래로 바꾸게 되면 드로우와 페이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같은 중량의 무게추로 세팅을 하면 스트레이트 구질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부분도 클럽 제조사에 가면 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이 클럽을 세팅할 때 내가 원하는 구질 설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클럽을 저희가 설명을 지금 드릴 때 지금 두서없이 좀 쭉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간략하게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공인룰 적합, 비공인 클럽 두 가지가 출시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디자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조금 더 강한 히팅감 혹은 또 강한 임팩트감을 원하는 분들, 비공인 클럽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공인 클럽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이제 스윙 템포가 조금 늦거나 템포형 스윙 혹은 비거리가 조금 짧은 분들은 이 비공인 클럽을 가지고도 알파 모델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올드한 느낌 없이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금 참고해서 클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쭉 이야기 드렸어요. 이 클럽에서 크게는 좀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라운의 무게가 아래쪽 보강으로 이동하면서 하부로 무게가 중심 이동한 게 첫 번째. 그래서 아래쪽을 강하게 버텨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임팩트 순간에 혹은 공이 다시 밀려나가는 순간에 똑바로 직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 뒤틀림을 억제시켜서 내가 임팩트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페이스에서 면적에서 줄 수 있는 보정 범위 자체가 10에서 12% 증가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페이스의 탄력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미스를 하거나 조금은 사이드 스핀이 걸려서 임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페이스가 받아줄 수 있는 한계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달 손실감은 조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중량도 198g 플러스 마이너스 1, 2g이기 때문에 클럽을 세팅할 때도 기장감이나 밸런스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 없이, 혹은 그립 무게나 안쪽으로 증량으로 납을 이용하거나 텅스텐을 이용하는 무게 증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은 덜어내고 순수하게 클럽이 만들어질 수 있는 헤드 중량하고 샤프트 중량 그리고 그립 중량만을 갖고도 클럽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GT 모델을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지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클럽이 나와요. 뭐 캐럿 모델도 있을 수 있고 에어리얼 모델도 있을 수 있고 뭐 시니어들 뭐 혹은 여성분들 주니어들까지 쓸 수 있는 클럽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이 지오텍 클럽에 대해서 편견을 좀 내려놓고 이 지오텍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클럽을 쭉 만들어 놓고 있는지, 나한테는 어떤 종류의 클럽이 적합한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썼을 때 좋은 클럽보다 나한테 좋은 클럽을 선택하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시면 아마 골프가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골프였습니다.